제가 아주 좋은 공부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행렬이다. 행렬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럼 행렬을 공부하는데 행렬을 잘 모른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책을 한 권 놓고 처음에 지수로고 행렬, 수열 이렇게 단원별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건 1, 2학년 때 다 끝냈죠. 지금은 어떻게 공부하냐? 행렬이다 그러면 행렬에 관련된 책 5권 이상을 꺼내야 됩니다. 5권 이상. 자기가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보는 것도 괜찮고 새로운 문제집 포함해서 최소한 5권 이상.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6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6권에 있는 행렬 문제만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아요. 정 안 되면 뭐 단원에 일주일도 좋은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 없지만 한 이틀 3일 내에 그 행렬 단원을 6권을 다 풀어요. 풀고 나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뭘 아냐? 뭐야 책마다 문제가 똑같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쓰신 선생님들이 다 틀린데요. 6권을 쓰신 선생님들이 틀린데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똑같죠. 어떤 집필자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요. 출제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을 겁니다. 그럼 책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한 번만 보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쭉 10문제가 있으면 10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놓고 보면 책마다 중요한 거는 반복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이게 나오고 또 나오고 뭐야 이 책 뭐야 똑같은 문제가 있네 숫자만 바꿔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 이 단원에선 얘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놓고 본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유형별 개념 정리. 아까 이제 유형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유형별 학습은 시중에 유형별 교재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어서 팔아본 적들이 있는데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금방 포기하고 절판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책을 써서 나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별은 EBS 강의들을 들어보시면 유형별 강의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나이형 중심으로 스피드 단기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도 유형별 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강의 중에 스피드 단기 특강, 창주쌤이 책임지는 스피드 단기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유형별로 1시간에 한 가지 유형씩만 해결해주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EBS 강의를 많이 듣지 않는데 그래도 들으라 그런 것 중에 꼭 들으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강의입니다. 그래서 한 25강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유형별 공부할 때는 좋을 것 같고 이 유형별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그 유형별로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요즘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단원별로 되어 있는데 그 단원별 안에 또 유형별로 이렇게 자기가 골라야 돼요. 그러면 단원별에는 연도별로 되어 있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수열이다, 극한이다 그러면 무한 등비급수 문제만 다 모아갖고 그것만 다 푸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의 문제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뭐 증명문제 유형이다. 그럼 증명문제만 쫙 푸는 거예요. 또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것 찾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행렬에서. 그럼 그것만 막 문제 푸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아까 모의고사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회를 풀어서 자기가 어떤 단원과 어떤 유형이 약한가 그 약점을 찾아서 그것들을 다시 재공략하는 그런 방안으로 삼아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준별로 사실 공부하는 방법이 또 약간 틀립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틀린데 일단 상위권 학생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꼭 80점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한 80점에서 한 좀만 더 하면 1등급을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한 2, 3등급에서 걸려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요. 그 학생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특징 하나하고 또 그 중에는 실수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한두 문제 틀리면 이 점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녀갖고 풀었던 문제 유형은 푸는데 못 봤던 문제 유형 나오면
그러면 이게 접근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 권의 책을 한 단원을 5권을 보라 그랬는데, 그러면 개념이 확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렬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행렬에서 출발해야 될 출발점이 보여요. 동시에 여러 권을 풀고 나면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그 문제들만 골라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또 골라서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위권 학생들이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BS 교재는 보는데 EBS 강의는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내가 문제 빨리빨리 풀고 말지 그거 언제 강의 듣고 있느냐.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EBS 강의 중에 뭐 대부분은 그냥 개념 설명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고 한데, 그 문제를 분석해주는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점점 뒤로 갈수록 수능 특강이 있고 그 다음 10주 완성 파이널 가는데, 뒤로 가서 문제 중심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면서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도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 알아들어야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EBS 강의를 좀 들어보는 게 좋겠다. 들어본다면 자기가 특히 약한 단원이라도 EBS 강의,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선생님은 접근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분석을 했느냐, 그것을 알아두면 그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응용해서 내더라도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어려운,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별로 안 풀어봤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거는 잘 본다. 왜?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들, 일반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제가 참고서 엄청나게 많이 썼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참고서에다가 그런 좋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그런 그 수능이나 이런 데에 학생들이 못 봤던 참신하고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는요, 저희들로 치면 비싼 문제예요. 한 문제에 몇십만 원짜리 문제예요. 그건 수능이나 모의평가 중요한 시험이나 갖다 낼 수 있는. 왜? 그 한 문제 내기 위해서 며칠 고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서에다가 띡 던져줄 수 없거든요. 참고서에다 한 문제 가격이 뭐 몇만 원 하는데 그거에다 띡 던져줄 수 없기 때문에 아껴놓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서의 문제들은 다른 책에 있는 문제 살짝 바꿔서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이거 많이 풀었던 애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 문제 연습 많이 한 애들은 그런 것까지는 잘 봐요. 특히 사설 모의고사까지도 웬만한 것들은 잘 봅니다. 제가 어저께도 사설 모의고사 검토회라고 왔는데 특이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항상 한두 문제만이라도 제발 좀 그런 거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출제위원들은 모의평가나 수능시험에는 몇 달씩 들어가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못 봤던 형태의 문제, 심지어는 IQ 테스트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문제들은요, 공부 잘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보다 제가 더 잘 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사실 아이들이 문제를 더 잘 풀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저희들보다. 걔네들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새로 나온 형태의 문제는 그 친구들보다 저희들이 더 잘 풀어요. 왜? 아주 기본 개념부터 출발하니까. 어떤 것든지 개념부터 원리부터 출발하면 거기에 다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안 봤던 형태의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해결하는 연습들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 능력이 좀 자기가 혼자서 힘든다면 EBS 강의 등을 통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분석을 하는가, 어려운 문제들만이라도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3월달 모의고사 30점 맞았는데 6월 모의평가 60점 맞습니다. 와, 올랐어요 라고 지난번에 제가 생방송하는데 학생이 전화했더라고요. 선생님, 저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 안 올랐어. 오르긴 뭘 올라. 네가 그건 30점 맞을 점수 애들이면 이거 60점 맞아야 정상이야. 왜? 난이도가 6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의 수가 얼마나 출제되느냐예요. 얘네들이 넘어설 수 있는 문제와 못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위권 문제를 내면 맞출 애들이 중상을 문제를 내면 하나도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맞았다니까 중 문제는 맞췄는데 중3 문제가 3월 모의평가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그 중 문제를 안 내고 중3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다 걸려갖고 다 못 풀어서 20점대, 30점대 막 나와요. 근데 30점 맞았는데 엄마 나 3등급이래. 뭐 이러고 앉았죠. 6월 모의평가가 24점이 그 5등급이면 3월달 건 어땠겠습니까? 더 낮거든요. 3등급이 뭐 32점대 초반인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3등급이. 그러니까 그때도 3등급 60몇 점 맞고도 3등급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학생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왜? 6월 모의평가 빼고는 점수가 다 안 좋아. 그런데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자기 실력이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중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 만들고 중과 중상의 문제가 뭐냐면 머리를 한 번 더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개념을 하나 정도 더 집어넣어서 문제를 꽈놔요. 그것들에 대한 연습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중위권 문제에 대한 확실하게 알고 중상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70점 선 정도를 확실하게 자기가 커버해서 맞춰줄 수 있는. 근데 그 학생들이 잘못하면 수학 흥미를 좀 잃으면 확 내려갑니다. 그냥 이제 정상 시험에서 30점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흥미를 놓치면.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모의고사가 학생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있는 교재가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나라 수학 교재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저도 참고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쉽게 쓰려고 하는데 출판사에서 어려운 책 요구합니다. 왜 쉽게 쓰면 안 팔린대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출제를 하러 가면은 어떻게든지 어렵게 내려고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왜 나오냐?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모의평가 선생님들 누구나 전문가들 쉽다 그래요. 쉬운 게 아닌데 쉽다 그래요. 작년 수능보다 분명히 어려웠잖아요. 점수가 안 좋잖아요. 근데 쉽다 왜? 그러니까 이 수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인드는 지금 이 정도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수능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갖고 하면 60, 70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모의고사에서 30점대 맞는 학생들이 일반 사설 모의고사 30점대 맞는 학생들이 60점대, 70점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 중 문제들이 지금 이런 다른 데서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도 그냥 기본기만 열심히 했어도 맞출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설 모의고사는 그게 별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게 나왔는데 수능은 그게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끌고 가면은 60, 70점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꼭 얘기를 좀 가서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이제 가형, 나형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나형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포기하거나 이런 그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권의 나형 같은 경우 인문계는 커트라인이 되게 낮죠. 5등급 커트라인이. 실제 수능에서는 한 30점대가 나옵니다. 5등급 커트라인이요. 이번 6월 4점이었지만은. 근데 그게 저희가 출제를 할 때 보면요.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저 주는 문제. 주는 문제라는 게 있어요. 왜? 전국에 꼴찌도 좀 풀 수 있게 하자. 근데 꼴찌도 못 푸는 게 너무 많죠. 왜? 포기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문제를 읽지도 않아요. 그건 아주 기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들은 출제를 합니다. 그 문제를 7, 8문제 정도는 이거 그냥 대충 수학 포기하고 대충만 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문제야?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야 이것도 문제야? 저희들이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데 돈 받고 문제 출제해주면 돈 받기 진짜 미안한 문제. 이건 뭐 받을 수도 없는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미리 포기해버리고 그것들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왜 수학을 못하느냐? 어렵게 공부하니까. 어렵게 공부하니까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책을 보고 있고 어려운 문제집을 보고 있고 스스로 어렵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수학에는요. 아주 쉬운 것들이 꽤 있거든요. 쉬운 것만 골라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주위의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기 힘들 텐데 하위권 학생들은 쉬운 것만 골라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